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봤던 이슬람 제국에서 성장했던 과정들을 이어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슬람교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 65페이지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5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교가 빠르게 전파된 이유라고 해서 쉽게 설명돼 있죠. 자,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어떤 오해요? 무력을 통해서 전파했다, 강제로 전파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슬람교에서는요 강제 개종이라는 건 종교를 바꾼다는 거야.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지 않았고 신앙을 검으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관용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세금 부담을 줄여서 평등을 강조한 이슬람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관용이라는 거죠. 계속 관용이 나타나죠. 이슬람교는 좀 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관용적으로, 그리고 이슬람 왕조, 이슬람의 제국들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도 관용적으로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요 이야기를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추워 보이는 이 남자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였냐면 저 산에 이 남자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내기를 합니다. 누가 더 빨리 벗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바람은 야 그거 벗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벗길 거야 라고 했고 햇님은 아니야 그렇게 세게만 바람을 분다고 해서 이 남자가 옷을 벗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람이 막 센 바람을 불었는데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 오히려 더 옷을 꽁꽁 싸맵니다. 근데 햇님이 햇빛을 비쳤어. 더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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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어? 어우 덥네 하고 옷을 벗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것보다, 억압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서 강압적으로 할 필요 없이 관용적으로, 관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부드럽게 통치하면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더 훨씬 잘 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죠. 이걸 봤을 때 이슬람교가 빠르게 전파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슬람교는 무력으로 강제로 전파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햇빛을 은근히 비치듯이 자 우리한테 오면 이런 자유가 있어, 이런 혜택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관용적으로 하니까 이슬람교를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슬람교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 중요한 건 키워드는 관용이었다라고 배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발달한 문화를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들을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68페이지 봅시다. 자, 이슬람 교도의 일상생활 중에서는 이 사람들 첫 번째 문단에서 또 나오죠.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급격히 팽창했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관용이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슬람교의 경전,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성경은 꾸란입니다. 꾸란 혹은 꾸란 이렇게 부르는데 교과서에는 쿠란이라 나와 있네요. 쿠란은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이 된대요. 쿠란에 나와 있는 신의 말씀은, 무함마드의 말씀은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행을 충실히 실천하게 된대요. 오행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살면서 꼭 지켜야 할 5가지의 일들이 되겠죠. 오행을 보면요,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 정도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는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메카를 가서 순례하고 오는 것. 이게 이슬람교도들의 의무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교세로 납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여기 이슬람교의 의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대. 신앙 고백은 아마 교회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슬람교에서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 메카를 보고 있어요. 메카의 방향, 메카란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슬람교의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오행 말고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이슬람교 하면 생각나는 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아랍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인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슬람 상인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슬람 세계는 원래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비단길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동서 교류 무역에서의 어떤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었어요. 무함마드 자체가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 자체가 상인 출신이었죠. 그래서 상업 활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동서 무역을 주도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이제부터 이슬람 지역에 또 종이 치죠. 자, 이슬람 지역의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이런 게 대표적인 문화가 되겠죠. 이슬람교에서는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방금 아까 봤을 거야. 이 경전에는 여성들의 신체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중요한 부위들을 노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죠. 어디까지 가려야 되나? 중요한 부위가 어디까지지? 라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가리는 여러 가지의 그 도구들이 있어요. 히잡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편하게 쓰는 것들이고, 차도르라고 하는 아바야라고도 부르는 건데 짜도르를 쓰기도 하고요. 니캅, 부르카라고 해서 이 가리는 부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 부르카를 보면 지금 여기 눈도 가렸어 지금, 그죠? 여기는 니캅은 눈만 보여요, 그죠? 좀 여기로 일로 갈수록 이제 이슬람교에서도 되게 강한 이슬람교의 그런 강경한 국가들이 이렇게 부르카까지 니캅을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히잡이나 차도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아마 뉴스를 좀 본 친구들은 알 텐데 재작년 계속 히잡을 쓰는 문제 가지고 이슬람 국가들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할 때가 있을 거야. 우리 하게 되는 탐구 활동의 주제로 이런 것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에서의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요, 할랄 푸드라는 게 있어요. 할랄 푸드라는 걸 들어본 사람들은 있을 텐데, 할랄 푸드는 이슬람교에서 먹을 수 없는, 대표적으로는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안 넣은 음식들을 할랄 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런 마크가 있는 걸 할랄 푸드라고 해요. 자, 지금 신라면이 있죠. 이 신라면도 할랄 이슬람교 지역에 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만들 때도 할랄 인증을 받기도 하고, 라면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코파이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팔기 위해서는. 아마 69페이지를 봐도 할랄 식품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하고요.
자, 이제 7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0페이지에서는 이슬람의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 좀 특징적인 거라면 이슬람 문화는 어떻게?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인도 문화까지 다 합쳐졌대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문화가 발생하게 되고 되게 좀 발전된 수준 높은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건축에서 이슬람 사원은 모스크라고 부른대요. 이슬람의 교회입니다. 이슬람 교회인 모스크에서는요, 좀 특이한 그런 양식들이 있어요. 어떤 양식이냐면 이런 모습이요. 이게 지금 성 소피아 성당인데요. 우리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게 교회로 쓰이다가 성당으로 쓰이다가 이슬람 제국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 때였던 것 같은데, 셀주크 투르크였나? 이때부터 이렇게 원래 있었던 돔 형식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미나렛이라고 하는 4개의 첨탑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마크도 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게 이슬람 사원의 대표적인 양식이 됩니다. 4개의 첨탑과 둥근 돔. 그래서 둥근 지붕, 돔, 뾰족한 탑, 미나렛으로 장식을 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데, 우상 숭배라는 건 예수님 혹은 예수님은 아니겠네, 무함마드 혹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놓고 그걸 숭배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이 무함마드의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식물 모양의 아라베스크 무늬가 장식으로 그려지게 된대요. 이런 모습이야. 환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은 미안한데 잠시 눈을 가리세요. 이렇게 아라베스크 무늬는 이렇게 아랍에서 유행하는 무늬들을 이렇게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랍 문화권에서 유행한 문화였고요. 자,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리스 철학에 관심이 높았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플러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가들의 저술 책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연구를 한 후에 다시 어떻게 했대? 유럽에 전해주었대요. 자, 유럽에 전해주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 참고로 알아둡시다. 나중에 배우게 될 르네상스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준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 저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들이 아랍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르네상스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하게 될 테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르네상스. 자, 그리고 문학도 한번 볼게요. 문학에서는 각지의 설화를 모은 천일야화가 지어졌대. 천일야화는 천일 동안 밤마다 했던 이야기들이라는 뜻입니다. 천일 동안 밤마다 했던 이야기. 여기 천일야화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알라딘. 영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알라딘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기 사실 천일야화에는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아랍에 되게 이슬람 제국 중에 어떤 폭군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왕이 맨날 여자를 보면 다 죽여버렸어. 근데 어떻게, 왕이니까 결혼을 해야지. 근데 이 왕비로 들어갔던 여자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여자가 왕한테 죽기 싫어가지고 왕한테 밤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야.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천일 동안 매일매일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천일야화죠. 그래서 왕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갖고 여자를 죽이지 않고 계속 놔뒀다고 해요. 이게 천일야화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슬람의 마지막 과학입니다. 70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있을 거야. 자, 이슬람의 과학에서는 되게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의학도 발달하게 되고요. 연금술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금은 결국 못 만들었죠. 근데 이것저것 금속들을 섞어보면서 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험을 하고, 그래서 화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발달한 화학들이 뭐가 있냐면요. 화학이 발달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알자 들어간 영어 단어들은 다 이쪽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 알, 칼리. 지금 과학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네. 그리고 알, 콜, 술이죠, 술. 술. 자, 그리고 chemistry라고 하는 영어 단어. chemistry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케미가 좋다. 케미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좋다라는 거야. chemistry라고 하는 그 화학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발전된 이런 과학들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유럽에 전해진 과학들이 더 발전해서 지금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들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천문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천문은 하늘 보는 거죠. 별 보는 거. 그리고 요거 인도, 저번 시간에 봤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0의 개념, 제로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했다.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면 우리 아라비아 숫자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가끔 있던데, 아라비아 숫자는 이겁니다. 1, 2, 3, 4, 5. 이게 아라비아 숫자야. 대단하죠. 이게 아라비아 숫자고 이게 아라비아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게 이슬람의 과학이 결국에는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의 근대 과학,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유럽 근대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발달한 다양한 문화들을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슬람교가 인간 세상에 미친 영향, 요거는 이제 학습지에 있는 거 교과서에서 찾아도 되고요, 검색해도 됩니다. 교과서 괜찮고 검색도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지고 선생님께 와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들아, 우리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피드백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번씩 나와서 설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자리에서 한번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와서 확인을 받읍시다.